오늘은 변작의 육불치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. 지금 이렇게 제가 법을 설할 때 이렇게 공간에서 들어오는 것들이 있어요. 비춰지는 것들을 그냥 공간에서 보아서 그냥 말을 하는 거예요. 무슨 뭐 글을 보거나 책을 보거나 아니면은 뭐 적어 놓거나 이렇게 해서 말하는 게 아니고, 말을 시작을 하면 그게 위에서 내려오듯이 옆에서 오듯이 공간에서 그렇게 들어와요. 그럼 그걸 보고 쭉 이야기를 해요. 이야기하고 나서 나중에 제가 또 들어요. 내가 뭔 얘기를 했나 하고. 왜냐면 생각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보여지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. 처음에 이런 보여진다는 얘기가 아마 중학교 때, 중학교 2학년 때 그런 시작했던 그 선도라고 하는 영역에 들었을 때, 사실은 저희 부모님 중에 어머님이 허리가 많이 안 좋았어요. 그래서 저녁마다 허리를 주물러 드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렇게 기운을, 선도에서는 그렇게 상대방한테 기운을 넣는 거, 그 포기법이라 그래요. 예, 그리고 자기 몸 아픈 곳을 스스로 이렇게 그 관에서 고치는 거, 그거는 신기법이라고 합니다. 그런 수련을 그 당시에는 그런 걸 했었어요. 그래서 어머님한테 한 3년 정도 매일 저녁 이렇게 주물러 드리고 또 기운을 놓고 뭐 이런 과정을 한 3년 차쯤 되니까 허리에 손을 대고 이렇게 했는데 미간에서 갑자기 어머니 어깨 쪽이 보이는 거예요. 어깨 쪽이 느껴지고 처음에 느껴지다가 나중에 보여요. 다리에 무릎에 어머니 왼쪽 다리에 무릎에 어떠어떠하고 이런 그 스트레스 들어온 게 보여요. 그때 열려서 현재까지도, 현재는 뭐 완전히 드러나는데 그렇게 보여지는 것들을 쓰고 또 활용을 하는 거예요. 그 지식의 층자가 확장될 때는 어떤 현상이 있냐 하면 세상의 모든 것을 관하는 방식 자체가 달라져요. 그 매트리스라고 하는 영화에서 그 가상세계에서 보고 난 이후에 현실세계에 나중에 적용이 되어져요. 똑같습니다. 그 물질세계에서 물질이 완전히 쪼개지고 아주 그 관하는 것이 세세해지면, 그 이제 제가 얘기할 땐 세견이라 하는데, 세세하게 그것을 관하는 그 힘이 생겨나면 현실에서도 생활하는 가운데서도 무언가 세세하게 보게 돼요. 그 세견이 열리면 가끔 의혹이 일었던 것이 다 비춰지면서 소멸하게 되어 있어요. 그 세견이 열렸다 하는 거고요. 그리고 나서 그렇지만 가끔 미혹이 들어와요. 그건 미견이라 해서 아주 미세한 것을 완전히 관해서 볼 수 없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예요. 미혹. 이게 그런가 하는. 그래서 그것이 아주 미진의 세계라고 얘기하는데, 미생물부터 미생물보다 더 작은 입자, 분자, 원자, 입자, 이런 그 우주의 구성 요소까지 그 이제 깊이 이렇게 참고하다 보면 그것이 열려서 미세한 것들을 다 알게 돼요. 그렇게 알게 되면 그 미혹이 소멸하게 되어 있어요. 그러면은 어느 순간 말하면 배우지 않은 것조차 알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겨요. 그 힘이, 보는 힘이, 비추는 힘이 상대방의 어떤 말을 연막처럼 가려서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. 그 자기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전혀 다른 걸로 다 해서 나를 이렇게 몰고 가는데, 대개가 그 미진이 열리지 않으면 따라가서 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이런 이익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끌고 왔구나라는 걸 나중에 알아요. 그런 법은 잘 쓰기 어려워요. 꼭 겪고 난 다음에 알거든요. 세견이 열렸을 때. 그런데 나중에 보이지 않는 영역까지 보게 되면, 그래서 인연이 들어오면 이 인연에 의해서 어떤 걸 겪을지를 미리 알아버려야 돼요. 그래서 그 영역에 물론 일부러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. 이런 인연은 내가 풀어서 다음 생에 어떤 것이 전향이 되어지지 않고 이 생에 그냥 다 끝내 치워야지 하고 일부러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,
어쨌든 그런 인연들이 그 들어올 때는 그 선택할 권한은 본인한테 있습니다. 그래서 무슨 인연이든 그 인연이 이 인연에 의한 관은 아주 명확하기 때문에 그게 좋든 나쁘든 그것에 대해서 본인이 선택할 권한이 철저하게 있다라는 거. 그러니까 운명처럼 뭐 정해진 건 없어요. 다만 사람의 시기, 스스로 선택이 묘하게 자라오면서 경험하고 또 겪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혜가 나름 생겨서 그 통찰에 의한 지혜에 의해서 되게 선택을 그렇게 자기 습성대로 하게 되어 있어요. 그 습식이 무서운 게 고정화되면 그게 고집이 돼요. 그래서 육불치라고 하는 영역이 생겨나는데 돈에 집착이 아주 강한 사람은 상약을 쓰기 어렵습니다. 특히 그 암이나 이런 것의 시작은 되게 탐심이 주를 이루는 경우가 많아요. 그 탐심이라 하지만 사실은 열심히 산 거예요. 열심히 살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된다는 그 필요성 그런 것 때문에 몸을 아끼지 않고 막 씁니다. 그 젊었을 땐 괜찮아요. 조금 뒤로 오면 그 몸이 스트레스가 남고 그런 것이 결과적으로는 그 나중에 암이라는 형태로 그 밸런스가 무너지고 그런데 그 갇혀 있어요. 그 영역에.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암 환자들이 암으로는 한 30여 명 정도 그 거쳐간 것 같은데 좀 또 생존에 있는 분들이 그 중에 한 5-6명은 멸하는 걸 제가 직접 보았고 되게 그 물질에 고집이 있으면 그 식품을 아는 어떤 영역에서 무엇인가를 이야기할 때 돈이 아깝다 하면 하질 못해요. 먹다가 중간에 좀 좋아지면 멈춰버려요. 그리고 그 시기라는 게 사람이 목숨을 구해줘도 본인이 목숨을 구한 줄 몰라. 그게 더 웃기는 얘기예요. 이 사람 지금 죽을 그 사맥에 들어왔네 하고서 그 인연을 뒤바뀌어서 2-3개월 잘 그 케어를 해서 운명을 바꿔놓으면 자기가 그게 다시 얻어진 삶인 줄 알면 자기 살아온 식대로는 안 살 것 같아요. 왜 저렇게 살지? 전혀 다른 차원으로 전향되어져서 좀 색다르게 살아도 제가 항상 그 얘기하거든요. 인생을 좀 다르게 살아도 나쁘지 않아. 뭐 좋다라는 건 아니지만 나쁘지 않아.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도 못 알아들어요. 병이 좀 좋아지면 늘 하던 그 짓을 해요. 참 웃기죠, 사람이. 아플 때는 마음을 다 비운 것처럼 공한 것처럼 말을 해서 이 사람이 뭔가 좀 깨달았구나 해서 뭔가 집중을 해서 그 인연을 뒤바꿔 놓으면 또 집착이 그 중에 돈의 집착이 제일 무서워요. 그 탐심의 어떤 영역인데 탐욕이라서 남의 걸 가져온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. 그냥 스스로 그 집착이 강해서 돈을 10억을 모으려고 그 몇십 년을 고생을 해서 10억을 모았어요.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 스트레스나 아니면 여러 원인에서 병을 얻었어요. 수명이 1년 남았어요. 그러면은 그 10억을 그걸 못 가져간다고 그렇게 설명을 해줘도 설명하면 금방 알아들어요. 자, 그 중에 3분의 1은 본인이 그 케어를 하고 뭐를 하니까 그래서 3분의 1은 그 뭐 자기가 살아온 거에서 추구하는 뭐 색다른 걸 할 수가 있어요. 나머지 3분의 1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생활도 바꾸고 패턴도 바꾸고 직장도 그만두고 뭔가 다른 걸 해보라고 또 약도 사 먹고 그 몸에 좋다는 걸 하라고 그 얘기를 하면 처음에 아주 죽기 직전에는 얘기를 들어요. 죽을 만큼 힘들고 조금 좋아지면 또 다시 제자리입니다. 또 집착하고 그런 사람은 고치기 어려워요. 좀 고쳐놔도 그 습성이 안 바뀌어요. 좀 색다른 것도 먹고 또 왜 먹은 것도 늘 그거 아니잖아요. 또 비싸다 싸다 얘기하면 그 답 없어요. 그런 사람도 못 고쳐요. 어쨌든 돈에 집착이 있어가지고 말을 안 듣고 약이 비싸네 싸네 10개 먹으라 하는데 2개를 먹다가 좋아지면 줄이고 지 맘대로 그걸 나름 지혜라 생각해 본인 스스로는. 또 멍청한 거예요. 그런 분은